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과제이면서도 막상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생각만큼 쉬운 길은 아닐 텐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규모가 큰 기업이나 취업처에서는 지원자가 몰리는 취업 병목 현상을 겪는 반면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이 생기는 이 아이러니한 문제를 겪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향한 여정에서 더 넓은 시야가 요구된 시점으로 접어들게 된 것인데요. 그 길목에 작지만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이란 뜻의 강소기업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강소기업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굳건히 또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에 더불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며 동반 성장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기회장이 될 강소기업의 모든 것,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한남보인 한국 강소기업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종호라고 합니다. 독일의 헤르만 지몬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기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 정의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3위 이내이거나 또 각 대륙에서 1위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 그러면서도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독일 그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분류한 그 강소기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2,730여 개가 강소기업이 됩니다. 그 중에 거의 한 48%, 절반 가까이가 독일 기업들입니다. 독일이 한 1,307개의 강소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런 순서고, 저희는 그 분류에 의하면 한 30여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독일은 미텔슈탄트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한 400만 개가 되는데요. 이 400만 개가 전체 고용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독일 어떤 그 GDP의 52% 정도를 중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400만 개 중에 이 강소기업이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 지몬이 분류한 게 아마 1,30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강소기업들이 그동안 15년 동안 한 1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연간 성장률이 한 10%, 그리고 연간 매출액,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나라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이 670억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역시 이런 걸 보면 저희 나라도 중소기업을 많이 앞으로 우선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전체 종업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근무 여건,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기업을 처음에 좋은 데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젊은층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런 현상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력, R&D력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기업의 어떤 좋은 인프라나 또 자금력이나 R&D력 이런 걸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이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젊은 학생들이 이제는 어떤 취업만 하는 것보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런 정부에서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이 중요한 이유가 한 명이 창업을 하면 3명, 4명이 취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0,000개의 창업이 이루어지면
3만 명, 4만 명의 고용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활발하게 해서 특히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내비게이션 김기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다음 카카오에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 656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똑같은 기능의 국민 내비가 있는데 웨이즈라는 브랜드, 이 웨이즈는 1조 2천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똑같은 기능의 제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역시 우리는 국내에 머물렀고 이 이스라엘의 웨이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학생들도 창업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고용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어떤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성과 배분을 하는 그런 성과 공유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어떤 자기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무슨 특별한 어떤 성과급 같은 게 주어지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의 성과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익 배분을 하는 성과 공유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제 핵심이 되는 시대에는 그 기술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마이스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알지 아니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맞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강소기업 같은 데 입사를 하게 되면 혼자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 업무의 경력을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짧은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좋고요. 특히 강소기업은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고 또 굉장히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딱 적합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가능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좀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분들도 가능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전문가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 SNS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날 때 그런 쪽에 틈틈이 더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해서 기업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가 몸담는 회사에서 SNS 마케팅원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까지 좀 입장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젊은 학생들 특히 취업이 안 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강소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취업 여정에서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열린 것 같지 않으신가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급여, 쾌적한 근무 환경, 복리후생 등의 기본적인 조건에 더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고 도전한다면 취업의 과정과 입사 후의 생활에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그려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나열해드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업종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만큼이나 다양한 해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큰 꿈을 담은 도전을 실행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